예상보다 좀 늦었다는 게 이제 많은 시민들의 반응인데 4월 네네. 4일이면요. 예. 4월 4일 이 날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냥 선고를 기다리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날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 그리고 3월 24일, 3월 27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꾸준히 계속 선고를 해왔고요. 예.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나름대로 내부적 사정이라던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꾸준히 평의를 진행하면서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워낙 쟁점이 많고 다른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늦어졌을 뿐이지 이것이 결국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볼 여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날짜를 정할 때 많은 언론에서 5대3 뭐 데드락 그래가지고요. 네네네. 교착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6명 이상이 찬성해야지 뭐 인용이 되는 것인데 네네. 5대3이라서 이거 날짜를 못 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추론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상황은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법률적인 것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인용을 하던 기각을 하던 6표 이상의 인용표가 확보되었던가 아니면은 4표 이상의 그 반대표가 있다던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선고 일정을 잡는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선고 일자가 공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표가 어느 쪽으로 가든 그 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이미 좀 난 상태다. 예,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4월 4일 금요일로 이제 확정을 했다. 네네. 이렇게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약 4개월 만에 드디어 탄핵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끝냈지만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오면서 각종 추측과 전망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이 선고를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까지 나온 겁니다. 더욱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그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대혼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오로지 모든 관심은 헌재의 결정에만 쏠리게 됐습니다. 국회 측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 파면 결정을 촉구하면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467쪽 분량의 시국 선언문을 헌법재판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4일에 진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탄핵이 인용되는 걸로 결론 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이 판결에서는 제가 예측키로는 인용으로 8대 인용으로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실효성 있는 파면을 내릴 수 있는 재판이었는지를 재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이 변론기일에 있었던 증언만으로 파면이 가능한지를 재검토했을 거라며 충분히 파면이 가능한 논고를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 인용이 나오겠지만 별도 의견이 나올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별도 의견을 1명 내지 2명 정도가 쓰는 8대0 파면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이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니까 천만다행이다. 끝으로 정전 주필은 윤 대통령 파면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국민의 50% 이상이 환영하는 새 대통령이 탄생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